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시가 오는 6월 말 노인층의 시내버스 무임 승차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철도 무임 승차 연령을 높이자는 방안은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애초 대구시는 70세 이상으로 지금보다 5살 높이는 안을 관철할 계획이었는데요. 나이를 단계적으로 올리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검토를 한 뒤에 다음 달에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65살 이상 대구의 노인은 도시철도를 무료로 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내버스는 돈을 내고 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는 6월 28일부터는 시내버스도 무임 승차제가 도입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공약인데 노인층은 대체로 환영합니다. 노인들이 지하철 타고 오르내리는 것보다 버스 타고 가는 게 빠를 수 있거든요. 근데 그쪽이 무료니까 이제 그걸 이용하다 보면 또 불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도시철도 무임 승차 나이 조정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대구시는 도시철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무임 승차 나이를 70세 이상으로 지금보다 5살 높이려 합니다. 그러면 혜택 보던 연령에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65세 같으면은 대방 70세를 딱 올린다 하면은 그거는 5년 대방 올릴 거잖아요. 그거는 문제 안 되겠어요. 오늘 어르신 무임교통 통합지원책을 발표한 대구시도 이 부분을 의식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무임 승차 나이를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조정안은 오는 6월 말 애초 70세 이상이 아닌 75세 이상부터 버스 무임 승차를 시작합니다. 내년부터 버스는 74세 이상 무임 승차, 도시철도는 66세 이상 무임 승차하도록 하고 해마다 한 살씩 낮추고 높여 간극을 좁힙니다. 오는 2028년에는 버스와 도시철도 모두 70세 이상 무임 승차하는 것으로 맞춘다는 겁니다. 재정은 애초 안으로 하면 시내버스 무임 승차에 350억 원이 들고 도시철도 부분에서 150억 원을 아껴 모두 200억 원이 더 듭니다. 하지만 단계별 차등 지원안은 해마다 재정 지원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대구시는 무임 승차 나이 조정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법률 해석상으로 하다라는 검토 결과가 나왔고요. 지방자치가 발전을 하면 할수록 지방자치단체별 상황에 맞게끔 재량을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결국 일부 반발을 의식해 고민을 더 해보겠다는 건데 의견 수렴과 분석을 거쳐서 3월 중에는 최종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대구시는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지난 1일 경북 울진군 기성면에서 난 산불은 정밀 감식 결과 방화범의 소행으로 드러났습니다. 시간차를 두고 불이 나도록 특수 장치까지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곳에서는 14년 전에도 같은 수법의 산불이 7건이나 발생했는데 동일범의 소행으로 추정됩니다. 재범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형일 기자 보도합니다. 지난 1일 저녁 10시 30분쯤 울진군 기성면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대형 산불로 번질 뻔했지만 초동 진화로 다행히 2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다 이거 산악 기대로만 있다 보니까 밤에 바람이 불었으면 인근 지역으로 참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현장 감식 조사 결과 이 산불은 치밀하게 계획된 방화범의 범행으로 확인됐습니다. 발화 지점에서는 도주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시간차를 두고 불이 확산되도록 한 특정 장치가 발견됐습니다. 산불 방화범은 그 특정 도구를 사용해 산불이 나중에 발생되도록 장치하여 범행 후에 도주 시간을 벌고 불이 잘 붙도록 주변 낙엽을 끄고 모아두는 등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에도 울진군 기성면 일대에서 이번 산불과 동일한 수법의 방화 사건이 3개월 동안 7건이나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14년 전 동일범의 소행으로 추정되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식과 함께 CCTV 분석을 통해 발화 지점 인근을 오간 차량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겪은 울진군은 산불 방화가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중범죄라며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시커먼 연기가 온통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어제 대구 성서공단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공단 근로자와 주민들이 짙은 연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올겨울 들어 성서공단에서만 벌써 3번째 화재인데요. 자칫 대형 재난으로 번지기 쉬운 산업단지 공장 화재. 왜 이렇게 반복되는 건지, 대비책은 없는 건지 손은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공장 외벽이 다 타서 뻥 뚫렸습니다. 겉에 덧댄 철판만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어제 불이 난 성서공단 재활용 업체입니다. 지은 지 20년이 넘은 소규모 업체라 화재 감지기도 없었습니다. 엿새 전에 불이 난 섬유 공장은 화재 감지기는 있었지만 불이 번지는 걸 막진 못했습니다. 좁은 골목에서 출동한 소방차가 막혔고 불에 잘 타는 샌드위치 패널 구조라서 바로 붙어있는 옆 공장의 불길이 금세 옮겨 붙었습니다. 소방 시설에 대한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시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고 일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스프링클러라든가 이런 화재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 갖춰져 있다 보니까 2달 전 공장 9곳을 잿더미로 만든 인쇄공장 화재. 지은 지 오래됐고 초기 진화 설비 등을 갖추지 않은 점은 최근 불이 난 곳과 상황이 비슷합니다. 공장 자체의 재산 피해도 엄청나지만 이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도 적지 않습니다. 이딴 피해에 소방당국이 산업단지를 긴급 점검했습니다. 오래된 화재 알림 수신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이게도 너무 오래되면 감지기 동작을 느리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녹슨 소화전과 먼지 쌓인 소화기는 물론 주변에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은 없는지 샅샅이 살핍니다. 소방당국은 이달 한 달간 지은 지 20년이 넘은 낡은 공장, 종이나 섬유 같은 가연성 소재를 취급하는 업체 등 400곳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안전 점검부터 해서 그다음에 소방 시설이 정상 작동하느냐 안 하느냐 그 부분을 점검할 거고요. 관계인한테 안전 교육도 실시하고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구에서 발생한 공장 화재는 164건, 이틀에 한 번꼴로 불이 났습니다. 안전 점검뿐만 아니라 노후한 산업단지 내 화재에 취약한 시설물과 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대형 화재를 막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아직 아침은 영하권의 날씨를 보이고 있지만 봄맞이 준비가 한창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묘목 농가인데요. 봄이 오기 전에 접목을 마무리해야 해서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서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최대 묘목 생산지인 경북 경산의 한 영농조합법인 작업장입니다. 뿌리 역할을 할 대목의 끝을 칼집 낸 뒤 여러 품종의 사과나무 가지의 끝을 깎아 그 사이에 끼우는 접목 기술자, 접사의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접사와 한 조를 이뤄 접목 부위를 비닐로 감아 고정하는 건 결속사의 몫입니다. 이들이 작업한 건 저온 저장고로 옮겼다가 봄에 밭으로 옮겨 심어 묘목으로 키웁니다. 저마다 수십 년의 경력을 자랑하지만 해마다 인원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크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양성이 잘 안 되니까 안 하려고 하니까 이 일로. 봄이 오기 전인 1, 2월에 일이 몰려있는 만큼 일손 구하기는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연중 내 계속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다 보니까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1년으로 봤을 때는 임금이 크지도 않고요. 또 오랫동안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기술자들의 빈자리는 기계가 빠르게 메우고 있습니다. 8년 전 접목 기계를 처음 들여왔던 이 농원은 지금은 접목 물량의 95%를 기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계를 익숙하게 다루는데 많은 시간이 들지 않기 때문이지만 한계는 있습니다. 현장에서 접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 기계로는 아직 안 되건 그 부분은 좀 단점이긴 합니다. 네. 만약 현장에서도 기계로 접목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마련된다면은 그 농가에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누구나 손쉽게 조금만 배우면 할 수 있는 접목 기계라든지 접목 테이프라든지 이런 것을 보급해서 농가의 어려운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맘때가 아니면 시기를 놓치게 되는 접목 작업. 고령화에 따른 농촌의 위기가 봄맞이 준비를 하는 묘목 농가의 모습마저 바꿔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승원입니다. 동물 생체에서 세포를 떼어내 인공적으로 증식하는 기술을 세포 배양이라고 합니다. 이 세포 배양으로 백신과 같은 바이오 의약품을 만들고 해외에서는 소고기와 닭고기 같은 배양 식품까지도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경상북도가 국내 세포 배양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김경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성군 철파리에 23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 중인 바이오밸리 일반 산업단지. 군비 422억 원이 투입돼 2년 뒤면 완공되는데 세포 배양을 위한 연구와 생산 시설이 들어섭니다. 기업이 입주할 세포 배양 산업 지원센터는 이미 다음 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래에 성장 동력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새로운 산업 분야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바이오 산업의 원천 소재 산업인 세포 배양 산업을 추진하게. 세포 배양은 백신이나 신약 개발 등 주요 바이오 산업의 핵심 기술로 꼽히지만 국내에선 원부 자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탓에 관련 산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경상북도는 의성을 중심으로 세포 배양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국내 시장을 선점하기로 했습니다. 세포 배양에 대해서는 아직 원천 기술을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을 대체하는 실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을 산업에 이용하는. 이를 위해 의성, 경산, 포항, 구미 4개 시군과 영남대와 포스텍, 벤처기업 등 28개 기관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의성뿐만 아니라 우리 경산, 포항, 그리고 구미가 하나의 클러스터가 돼가지고 우리 지역의 세포 배양에 필요한 그런 핵심 기반을 구축하려고 하는. 먼저 대구 경북 신공항이 들어설 의성에 세포를 장기간 저장할 수 있는 세포은행을 구축해 세포 배양 원료를 공급하는 기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대학과 연구기관이 많은 경산에는 원천 기술을 연구하는 연구센터를 구축하고 포항에는 인공장기 산업화 연구, 구미에는 배양식품 상용화 연구가 이루어집니다. 사실 많은 글로벌 업체에서 미래의 먹거리로서 생각하고 있는 배양육은 앞으로 저희 한국에서도 큰 시장을 형성할 거고 남들 못지않게끔 많은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경상북도는 의성에 세포 배양식품 규제 자유 특구 지정도 추진 중인데 오는 7월쯤 신규 특구로 지정되면 관련 산업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오늘 오전 8시 50분쯤 대구시 동인동 한 아파트에서 공군 모 부대 소속 한 일병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일병은 휴가가 끝나는 어제 오후에 부대로 복귀해야 했지만 소지품을 집에 두고 사라졌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족의 신고를 받은 공군은 이 일병의 행방을 찾기 위해 오늘 새벽까지 찾지 못했다가 경찰의 신고로 발견됐습니다. 군과 경찰은 CCTV 등을 조사해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아기 바꿔치기 관련 혐의에 무죄가 선고된 구미 3세 여아 사건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1년 2월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고 이 아이의 친모가 20대 김모 씨가 아닌 유전자 검사 결과 외할머니 성모 씨로 확인되면서 석 씨는 사체 은닉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2심 재판부 모두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고 지난 2일 파기 환송심을 맡은 재판부는 아기를 바꿔치기한 혐의는 무죄, 사체 은닉 미수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36분쯤 포항시 연희읍 유강리에서 주행하던 25톤 덤프트럭에서 불이 났습니다. 60대 운전자가 바로 대피해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 엔진룸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800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조수석 아래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30일부터 나흘 동안 제48회 두바이 국제의료기기 전시회에 대구 기업 11개사가 공동관을 꾸려 참가한 결과 1,700여만 달러, 한화로 222억 원의 계약 실적을 올렸습니다.
스마트 지압 침대를 생산하는 기업은 이란과 카타르, 인도 등 기업들과 $130만 달러, 16억 원어치의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